단 하루 만에 5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4배,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비를 100년 넘게 댈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단 몇 시간 만에 공중으로 흩어진 겁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여러분 계좌에 찍힌 내려간 숫자. 그건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시장이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거대한 공포의 메시지입니다. 저 멀리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서울 여의도의 평범한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마치 불타는 빌딩 안에 갇힌 기분이실 겁니다. 남들은 다 도망치는데 나만 여기서 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본능적인 공포, 저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시장의 생존 논리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에티켓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가 된 날. 외국인 순매도 7조 원. 코스피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이 규모의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 건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삼성전자를 흔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 이 심장이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비상용 금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 갑자기 큰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들고 뛰어나오겠습니까? 무겁고 옮기기 힘든 가구인가요? 아니면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괴와 통장인가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는 바로 그 금괴입니다. 시가총액 약 300조 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훌쩍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동성을 자랑하는 주식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조 원대의 현금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거대한 유동성 자산이죠. 중동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자 겁에 질린 외국 자본은 일단 가장 값비싼 것부터 챙겨서 한국 시장이라는 집을 빠져나간 겁니다. 삼성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삼성이 가장 비싸고 가장 빨리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리스크오프라고 부릅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일단 가장 좋은 자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뼈아픈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하필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이 그들의 1순위 현금 인출기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삼성이 잘 팔려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외국인들이 항상 주목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70%의 저주,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원유 수입 의존도 70%.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취약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원유 수입액은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산기는 단순합니다. 중동 전쟁 유가 상승, 한국 기업 원가 폭등, 수익성 악화. 이 공식이 성립되는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실제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던 2022년 국내 주요 제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 내지 4%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불과 33km에 불과한 좁은 수로지만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길목을 통과합니다. 하루에 약 1,700만 배럴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꽉 막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장의 전기가 끊기고 물류, 트럭이 멈춘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전자라 해도 공장을 돌릴 에너지가 비싸지면 수익성은 바닥을 칩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싼 기름값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것이 우리 증시가 유독 다른 나라보다 더 깊게, 더 처참하게 패인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름값 이야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에 숨겨진 혈액, 헬륨과 브롬의 공포. 헬륨 65%, 브롬 98%. 이 두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삼성전자의 진짜 급소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EUV 장비?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기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정 중간중간 웨이퍼에 열을 식혀줄 냉각, 가스와 회로를 정교하게 깎아낼 시가가스가 없으면 반도체는 단 한 장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필수 소재들의 공급주를 중동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냉각의 필수적인 헬륨은 카타르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약 65%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로의 식각 공정에 쓰이는 브롬은 무려 98%를 이스라엘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량을 이스라엘 한 나라에 의존하는 셈이죠. 이스라엘 최대 브롬 생산 기업인 ICL은 사해 인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브롬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 브롬 생산량의 약 30 내지 35%를 차지합니다. 전쟁의 포화가 거세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린룸으로 향하는 이 가느다란 공급망이 단칼에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대체제도 거의 없습니다. 헬륨은 공기 중에서 마음껏 채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중동이 문을 닫으면 전 세계 공급망 자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산 네온가스 공급 끊기면서 반도체 소재 가격이 단기간에 500% 이상 폭등했던 악몽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던지며 패닉셀을 쏟아낸 진짜 공포의 실체는 바로 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삼성전자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6개월치 이상의 핵심 소재 비축분을 확보해두고 있으며 사용한 가스를 정제해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시스템도 일부 가동 중입니다. 즉, 지금의 폭락은 실제 팩트보다 과도한 공포가 앞질러 만들어낸 비이성적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수급의 착시, 기계가 던지고 있다. MSCI 리밸런싱.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던진 또 하나의 어쩌면 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거대 자본은 MSCI 지수라는 거대한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전 세계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추종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지수는 주기적으로 국가별, 종목별 비중을 조절하는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계적으로 한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사상 최대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저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삼성전자가 싫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지수 바구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장 덩치 크고 가장 팔기 쉬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덜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계적 매도라고 부릅니다. 백화점 매니저가 시즌이 지났다는 이유로 멀쩡한 명품 가방을 매대에서 빼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방 자체의 품질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진열 규칙이 바뀐 거죠. 지금의 폭락은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쏟아진 물량을 누가 받아내고 있을까요?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주식과 외국인의 기계적 매물을 보이지 않는 어딘가의 거대 자본들이 야금야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수 리밸런싱이라는 기계적 압박이 끝나는 순간 주가는 본래의 자리로 용수철처럼 되돌아갈 것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PBR 1배, 역사가 증명하는 바닥의 신호. PBR 1배, 지금 삼성전자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PBR이 1배라는 건 오늘 당장 삼성전자가 모든 공장 부지와 장비를 팔고 문을 닫았을 때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돈이 현재 주가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세계 1위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 임직원 27만 명의 두뇌와 노하우,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전부 영원으로 계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2024년 기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연간 연구개발비만 28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망해가는 회사들과 같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건 냉정하게 봤을 때 시장이 이성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생각해보세요. 1억짜리 아파트를 건물값은커녕 땅값도 안 되는 5천만 원의 금매로 내놓은 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삼성전자 PBR이 1배 수준에 근접하자 시장은 이제 진짜 끝이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정점이 찍히는 순간마다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기업의 실질 가치와 시장의 공포 사이 간극이 넓어질수록 반등의 에너지는 더욱 강하게 응축됩니다. 다만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아쇠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중동의 포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저평가된 주식이라도 스스로 위를 향해 고개를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장은 지금 결정적인 신호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그리고 반격의 시나리오. 종전선언, The global markets 안도렐. are aligning perfectly. 이 두 단어가 시장을 뒤흔들 다음 키워드입니다. 2024년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을 때 코스피는 하루 만에 6%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평화라는 단어에 굶주려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중동 전쟁이 진짜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막혔던 헬륨과 브롬 공급이 재개되고 치솟던 유가가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 삼성전자는 억눌린 에너지를 단번에 폭발시킬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의 PBR은 현재 약 0.9배 수준으로 주요 글로벌 증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 S&P 500이 PBR 4배 혹은 5배에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구조적 저평가가 극명합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코스피 7000 시대는 꿈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원 시대로 접어들고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이어지며 주주 환원이 강화되는 흐름까지 더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사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자금은 영리합니다. 종전 후 가장 빠르게 회복될 섹터와 오히려 전쟁 특수가 끝나며 힘이 빠질 섹터를 냉정하게 구분할 겁니다. 모두가 이제 살았다며 환호할 때 진짜 수익은 이미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를 완성해둔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생존의 전략, 지금 해야 할 것들, 현금 30%, 이것이 지금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의 적군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총알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극한으로 치솟는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종목 발굴이 아니라 현금이라는 이름의 총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저점 같은데 풀매수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신호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첫째,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안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한국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현실적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외국인 보유 비중이 다시 50%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회복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두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의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 즉 죽은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잠깐 튀어오르는 착시일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신다면 포트폴리오의 방패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꾸준히 배당금이 들어오는 통신주나 금융주, 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오히려 수주 잔고를 쌓아가는 방산주로 잠시 피신하는 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 5 내지 6%짜리 방패를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하루 2 내지 3%. 흔들리는 것쯤은 여유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만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공포를 이겨낸 자만이 웃는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은 늘 잔인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터널의 끝에서 웃은 사람들은 항상 공포에 질려 도망친 이들이 아니라 남들이 던진 것을 묵묵히 주워 담은 이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PBR 1배 아래로 밀리고 모든 지표가 항복을 외칠 때 그것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였다는 사실. 우리는 그 역사를 이미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공포의 사고 탐욕에 팔아라는 격언은 바로 지금 같은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말입니다. 물론 만약 중동 전쟁이 희망과 달리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밀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면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최악을 상정하고 현금을 쥐고 기다린 투자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의 땅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대중의 비명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차갑게 식은 머리로 현금을 움켜쥐고 반격의 타이밍을 기다릴 것인지. 시장이 박살나도 실적은 남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인류의 기술 진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겪는 이 진통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지독한 성장통일 뿐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줄 든든한 닻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